안녕하세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입니다. 자, 오늘의 테슬라 뉴스는 연말 휴가를 다녀올 예정이고요. 한 해 마무리를 가족과 함께 잠시 휴식의 시간을 가지고 오려고 합니다. 자, 오늘의 테슬라 뉴스의 휴가는 12월 23일부터 26일까지로 예정되어 있고요. 크리스마스 이후에는 다시 돌아와서 테슬라의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휴가가 있는 동안에는 사전에 녹화된 방송이 방영될 예정이고요. 중요하고 재미있다고 생각하는 주제들을 미리 준비해봤습니다. 자, 그럼 즐거운 연말연시 보내시기를 바라며 준비한 영상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즐거운 성탄절을 맞아서 어떤 영상을 보내드려야 할까 많은 고민을 했는데요. 2025년에 가장 핵심이 될 테슬라의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고, 이제부터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미래의 테슬라를 같이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퓨처펀드의 매니저인 게리 블랙과 웨드부시에서 매니징 디렉터를 맡고 있는 댄 아이브스의 대화를 준비했는데요. 아마 이 두 분은 오늘의 테슬라 뉴스를 방송하는 동안 가장 많이 소개된 분들이라 생각하며 오늘의 테슬라 뉴스를 통해서 친숙해지신 분도 있을 것만 같습니다. 자, 우선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는 테슬라의 강력한 지지자이며 이 하락 기간 동안에도 계속해서 강세가 올 거다라는 주장을 해왔었는데요. 이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의 시간이 오는 2025년 그 예상 주가를 $515로 잡으면서 월가의 적자는 충격을 던졌고, 많은 월가의 애널리스트들은 현재 그의 예상 주가를 따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댄 아이브스는 테슬라가 예상보다 좋게 갈 경우에 $650를 넘어갈 거다라는 아주 강력한 예상도 같이 하고 있는데요. 이 테슬라의 강력한 상승을 지원 사격하고 있는 황소로서 오늘의 테슬라 뉴스에서도 그의 인터뷰는 여러 번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게리 블랙은 월가의 애널리스트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테슬라에서 발표하는 많은 숫자를 이해할 수 있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고요. 또 테슬라의 예상 주가는 $380로 예상하고 있으며, 굉장히 좋은 경우에는 $435로 예상하면서 현재 테슬라의 주가는 좀 거품이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게리 블랙이 예상하고 있는 테슬라의 예상 주가가 그 기대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곰이 아닐까 생각할 수 있고, 이 댄 아이브스는 강세장을 예상하는 황소를 자처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대화를 곰과 황소의 대결로 예상할 수도 있지만요. 오늘의 대화는 이 작은 황소와 더 큰 황소의 대화라고 보는 것이 맞으며, 두 사람 다 테슬라의 강세장을 예상하고 있지만 의견의 차이가 존재할 뿐입니다. 자, 그럼 왜 테슬라라는 같은 기업을 두고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지 궁금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부터 그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하며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영상 볼게요. 우리가 그동안 이야기했던 것처럼 트럼프 이후로, 그가 승리한 그날 밤 이후로 모든 것이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게는 테슬라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죠.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로보택시에 대해 이야기했던 모든 것이 가속화될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리고 이제 현실적으로 앞으로 3년, 4년, 5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이버 택시를 생산할 수 있을지, 그리고 테슬라의 전체 차량 중 FSD 침투율이 60%에 이를 때 어떤 모습일지 모델링할 수 있게 되죠. 그걸 종합해서 보면 우리가 항상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율주행 부문만으로도 $1조 가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2조 가치이고요. 하지만 제 생각에는 $650가 보수적인 수치일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옵티머스를 평가에 전혀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네, 그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두 분 모두에게 옵티머스를 가격 목표에 언제 포함시킬 계획인지. What is part of your price target? 저는 2030년까지 모델을 확장의 가격, 마진 등을 기반으로 계산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2030년까지 주당 약 $17의 수익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고, 보통 성장률의 2배를 곱하는 방식을 쓰는데 중간 값인 1.75배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2030년의 성장률을 기준으로 25%를 적용했어요. 그 결과 2030년 미래 가치를 계산하고 그걸 할인율로 현재 가치로 환산했더니 약 $380가 나왔어요. 저는 로보택시를 추가하지 않았어요. 다들 알다시피 그것에 대해 조금 후에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옵티머스도 추가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직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수학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누군가 저에게 질문할 것 같아서 우버가 연간 약 70억 건의 승차를 기록하고
리프트는 10억 건을 기록한다고 가정했어요. 합쳐서 80억 건이죠. 그리고 승차당 $10를 가정하고 테슬라가 25%를 차지한다고 가정했어요. 그러면 테슬라가 이 시장 점유율의 20%를 차지한다고 해도 이는 주당 약 $1의 수익만 더해줄 뿐이에요. 그리고 로보택시와 로봇 시장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현재 로봇 시장은 약 50만 대의 규모에 불과해요. 그래서 테슬라가 시장을 성장시키고 100만 대를 생산하며 로봇당 $2만 가정해도 assume 20,000 per robot. 테슬라가 로봇 시장의 50%를 차지한다고 가정하면 주당 약 70센트만 추가될 뿐이에요. 그래서 로보택시와 로봇으로 인해 주가 목표를 $100에서 $300씩 올리는 분들이 계신데 $100 a price target. 그분들이 어떤 수학적 계산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 계산으로는 주가 목표가 $1,000 이상이라는 숫자를 만들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380 목표를 고수하고 있어요.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많은 이유가 있죠. 댄이 언급한 것처럼 분석가들의 목표 주가는 대부분 현재 주가보다 낮은 수준이에요. Where the stock price is. 그리고 우리는 사람들이 이익이 나는 주식은 보유하고 손실이 나는 주식은 매도한다는 점을 알고 있죠. 이 점은 긍정적이에요. 하지만 여전히 EV 크레딧이 사라질 가능성과 같은 문제를 걱정하고 내년 새로운 폼팩터가 무엇인지 확실히 알지 못하지만 $3만 모델 3 해치백이 나올 것을 예상하면 소형차 시장으로 총 시장 규모를 확장시킬 것입니다. Model 3 hatchback, which will expand their TAM into the compact space. 그래서 결국 2020년에 모델 Y가 CUV 세그먼트로 진출하며 급성장한 것과 비슷하게 보이는 거죠. 저는 낙관적이지만 댄만큼은 아닙니다. But I'm not as bullish as Dan, obviously. 하지만 게리가 말한 방식은 정말 흥미로워요. 수학적으로 계산하고 그가 생각하는 방식을 설명이 재미있는 건 2030년에 예상이 우리는 주당 $15 수익을 기대했지만 이제 $17에 가까워졌다는 점이에요. $15 earnings. Too close to He me. has 17. 이건 정말 중요한 부분을 보여줍니다. 게리는 아주 합리적이고 할인 현금 흐름을 기반으로 가치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차이점은 제가 더 파트별 합산 방식으로 평가한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그가 말하는 숫자들은 크게 다르지 않아요. 하지만 제가 보기에 그는 로보택시를 포함하지 않았어요. 또 제가 자율주행 비전이 나아갈 방향을 보는 방식도 포함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번 10년 말까지 라이드쉐어의 20%가 자율주행 차량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20% of ride shares at the end of the decade are going to be autonomous. 당신은 숫자를 조정하고 있나요? 숫자를 할인을 적용하는 거 맞죠? 또 하나 묻고 싶은 건 테슬라의 베타가 거의 2에 가까운 점을 감안해서 적절한 자기자본 비용을 적용하고 있나요? 예를 들어 제가 구글을 평가할 때는 베타를 1로 사용해서 자기자본 위험 프리미엄을 계산합니다. 구글에는 1을 곱하지만 테슬라에는 1.7을 사용하죠. 그래서 테슬라에 더 높은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왜냐하면 더 위험하니까요. 그렇게 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Tesla because it's riskier. And so I don't know if you do that. No, and 우리는 보통 테슬라에 대해 1.3에서 1.4 정도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게리의 접근 방식은 제가 애플을 보던 방식과 비슷합니다. Gary, like it's similar to how I view, let's say, like Apple, like when I viewed like the services piece. Like, if I- 2014년에서 2015년으로 돌아가 보면 애플의 서비스 비즈니스가 1조 5천억 달러의 가치가 있다고 느꼈지만 당시 평가액은 1천억 달러 정도였습니다. the valuation was maybe 100 billion. 그러나 더 넓은 기반과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익화 가능성을 생각하며 그 가치를 내다봤던 겁니다. It has that back and it was looking out. 저는 애플의 모습을 테슬라에서 그대로 느끼고 있으며 앞으로 5년에서 7년 안에 사이버 택시와 옵티머스 관련 부문이 매출이 테슬라 매출의 50%를 차지할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Even, even when 자, 영상을 다 봤는데 댄 아이브스는 테슬라의 예상 주가를 $515라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650도 상당히 보수적인 수치라고 말하며 테슬라의 자율주행 부분만으로도 1조 달러의 가치가 더 추가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650의 예상 주가의 예측도 오히려 약하게 예상한 거라고 말하고 있는데 정말 진심으로 테슬라의 강세장이 올 것을 예상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댄 아이브스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바로 테슬라의 옵티머스를 평가에 전혀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말은 예상 주가 $650 안에 로봇에 대한 가치는 전혀 들어가 있지가 않다는 말이고, 다른 말로는 테슬라의 로봇이 추가되었을 때 테슬라라는 기업의 가치가 어디까지 갈지 예상할 수 없다라는 말과도 같다 생각합니다. 자, 이와는 다르게 게리 블랙은 테슬라의 예상 주가를 $380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 현재의 주가보다도 훨씬 더 낮은 주가를 예상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2030년까지 테슬라의 전기차 성장률을 기준으로 매년 25%씩 성장한다고 예상했을 때 그 모델을 가지고 만든 예상 주가이고, 이 게리 블랙의 예상 주가 모델 안에서는 놀랍게도 테슬라의 로보택시의 가치가 추가되어 있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뿐만 아니라 테슬라의 옵티머스의 가치도 전혀 추가되어 있지 않다고 말해 테슬라 전기차만 놓고 예상하는 예상 주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게리 블랙이 이 두 사업을 제외한 이유는 바로 아직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이 게리 블랙의 말을 해석하면 이미 테슬라의 로봇이 존재하는 것은 맞지만 이 로봇을 판매해서 수익이 나고 있는 것이 아니니 어닝 리포트에 그 숫자가 올라오지 않아서 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 로보택시 역시 수익이 나오고 있지 않으니 예상 주가에서 빼는 것이 맞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자, 미래를 예측할 수 없으니 숫자도 없는 것을 예측하기보다는 지난 분기에 나온 숫자만 가지고 주가를 보자는 게리 블랙의 말이 맞는 말처럼 들리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월가의 애널리스트는 알 수 없는 미래를 분석을 통해서 예측하고 그것을 숫자로 예상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일인데, 그걸 하지 않겠다라는 말은 개인적으로는 좀 틀린 말이라고 생각하고 왜 예상 주가를 저렇게 낮게 설정하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합니다. 자, 하지만 게리 블랙의 예상 자체에서도 상당한 논리의 오류가 존재하고 있는데요. 이 어떤 점이 좀 이상한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게리 블랙은 차량 공유 시장의 규모를 알기 위해서 우버가 연간 70억 건의 매출을 올리는 것과 리프트가 10억 건의 매출을 올리는 것을 기반으로 차량 공유 시장의 규모를 80억 건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게리 블랙의 생각은 우버와 리프트가 만든 시장이 세상의 전부라는 말을 하는 것이고, 그 세상은 앞으로도 변화가 없다라는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차량 공유 시장은 성장이 없을 것이다라는 것을 가정하고 있는 것인데요. 시장은 성장이 없이 고정되어 있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고, 이렇게 시장의 성장을 일부러 고정시키는 것은 이 모델을 위해서 숫자를 구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이 시장의 성장을 애써 무시하는 것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존재하지 않는 시장의 성장값은 없는 것으로 치부한다라는 게리 블랙의 철학과도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미래에 대한 예상을 하는 것이 아닌 이미 나와 있는 값으로 과거를 분석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툴로서 사용을 하는 것인데, 이 게리 블랙의 계산에서는 테슬라가 우버와 리프트가 만든 차량 공유 시장의 20% 정도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아주 보수적인 시간으로 접근하고 있지만, 같은 20%의 시장이라도 그 시장의 규모가 커지면 같은 20%가 되는 것이 아니며, 테슬라의 자율주행이 시작된다면 저렴한 가격으로 인해 시장 자체가 커지는 효과가 있을 것이고, 또한 승자 독식이라는 결과로 인해서 20%가 아닌 거의 모든 시장을 독점하게 될 것이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게리 블랙은 이런 편협한 생각을 그대로 로봇에게도 적용하며, 현재 로봇 시장은 약 50만 대의 규모에 불과하기 때문에 테슬라가 정말 로봇을 출시한다고 해도 그 시장은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고, 테슬라의 예상 주가는 절대 $1,000가 나올 수도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테슬라가 만들고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는 기존에 있던 시장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시장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모델은 틀렸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재미있게도 게리 블랙과 다르게 댄 아이브스는 정확한 숫자를 구하기 위해서 집착하는 것이 아닌 그 흐름을 읽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가 주목하는 것은 2014년에서 2015년에 보여준 애플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자, 애플의 주가 차트를 한번 살펴보면 2014년 애플의 주가의 모습은 큰 변동 없이 이런 모습인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럼 2014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애플은 변함없이 새로운 아이폰 6를 출시함으로써 잘 팔리던 아이폰을 그대로 다시 판매했는데, 이게 뭐 특별한 일인가 할 수도 있지만 비밀은 바로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에 있습니다. 자, 2014년 애플은 애플 뉴스 플러스를 출시하면서 많은 신문들을 애플을 통해서 읽을 수 있게 그 서비스를 제공했고요. 또 애플 TV 플러스를 제공하면서 많은 TV를 애플 안에서 볼 수 있는 생태계를 마련했으며, 이뿐만 아니라 애플 아케이드를 발표하면서 앱 안에서 게임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했습니다. 자, 이게 뭐 특별한 일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금 앞에서 보여주고 있는 모든 애플의 서비스는 바로 애플의 뉴스의 구독과 애플 TV의 구독, 그리고
애플 아케이드의 구독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며 애플은 2014년부터 SaaS 모델, 즉 소프트웨어 에서 서비스의 확장을 선언했고 본격적으로 구독을 애플의 사업 모델로서 변화하기 시작했는데 그 효과는 바로 주가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2014년, 15년 평평했던 애플의 주가는 애플의 구독 모델 발표 이후 수직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이폰을 팔던 하드웨어 기업 애플이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파는 기업으로 변모하게 되는 순간이 바로 2014년인데요. 애플은 애플 스토어, 애플 케어, 아이클라우드, 애플 뮤직 등 이미 탄탄한 서비스 제품군을 기반으로 소프트웨어 서비스 사업 모델을 성공시켰으며 소프트웨어 서비스의 수익이 빠르게 증가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했는데 댄 아이브스는 바로 애플의 이런 변화의 시기를 지적하면서 지금 테슬라에서 애플의 2014년 모습을 그대로 느끼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5에서 7년 안에 사이버 택시와 로봇 택시 관련 매출이 테슬라 매출에서 50% 이상을 차지할 거다라는 예측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테슬라가 로봇 택시를 출시하고 이 차를 몇 대 파느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로봇택시를 과연 몇 명이 구독해서 사용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시점으로 변한다는 뜻이며 뿐만 아니라 테슬라의 로봇도 판매가 아닌 구독 모델로서 과연 집에서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로봇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독하게 될까 이 점이 중요한 시점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고 로봇택시를 타고 다니는 동안 차 안에서의 그 시간도 영화를 구독하거나 음악을 구독하는 등의 그 사업이 성장할 확률이 있으며 심지어 배송까지 구독으로 진행된다면 테슬라는 소프트웨어 서비스 산업으로서의 무서운 변화가 올 것을 예측할 수 있게 합니다. 자, 월가의 탑 애널리스트인 댄 아이브스는 지금 테슬라의 2025년이 애플의 2014년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2014년 이후 애플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알고 있는 지금 정말 테슬라가 애플처럼 성장할 수 있을지 한번 기대해 봐야 될 것 같고요. 2025년부터 테슬라의 본격적인 변화를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테슬라 뉴스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는 내일 또 새로운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